나중에 흉터가 많이 남는 경우는 요 층을 정확히 잘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의 상상을 현실로. 안녕하세요. 소울성형외과 대표원장 엄수진입니다. 원장님, 요즘 저희 병원에 아이가 넘어져서 피부가 찢어지거나 상처가 나서 꿰매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피부가 찢어지는 것을 열상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저희 병원에 소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게까지 피부 찢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피부가 찢어지면 보통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꼬매고 치료를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이런 이제 경증 환자들을 받지 않게 되고 전공의 사직 같은 여러 가지 그 의료계 이슈들이 또 생기면서 더욱더 대학병원에서는 이런 이제 찢어진 환자들, 열상 환자들을 치료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어느 틈엔가 저희 병원에 이렇게 열상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었더라고요. 보통의 성형외과에서는 미용 성형을 주로 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중에 열상 치료를 하지 않는 병원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 병원은 성형외과이긴 하지만 그런 찢어진 분들에 대해서 열상 치료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성형외과적인 술기로 미용 성형 수술에서 사용했던 그런 방법으로 환자분들의 상처를 이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훨씬 흉터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처음 꼬맬 때부터 흉터를 좀 덜 남게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밥을 풀고 나서도 이제 흉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훨씬 흉터가 예쁘게 아물게 되거든요. 잘 안 보이게 되고. 열상에 뭐 종류 같은 게 있을까요?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거에 의해서 손상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뭐 날카롭게 베었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눌리면서 피부나 조직들이 많이 손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뭐 깊이에 따라서 피부까지만 이제 찢어졌는지 더 깊은 근육층까지 손상이 됐는지 뼈막까지 손상이 됐는지, 이렇게 깊이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살점이 만약에 떨어져 나갔는지 아니면은 살점은 그냥 그대로 붙어 있는지, 상처의 상태에 따라서 변연 절제술이 필요한 상처인지 혹은 뭐 피판술이 필요한 상처인지 아닌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다친 부위를 통해서 깊은 곳까지 손상된 신경이나 뭐 혈관들은 없는지 잘 확인하고요. 그리고 뼈는 괜찮은지 일단 보이는 걸 통해서 확인을 하고, 지혈을 잘 하고, 혹시나 이물질 같은 거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물질 제거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층층이 잘 맞춰서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이제 봉합을 해주게 되는데요. 레이어 바이 레이어라는 거는 그냥 층을 맞게 꼬맨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뼈막이 찢어졌다 그러면 뼈막은 뼈막끼리 잘 실로 꼬매주고, 그럼 근육층은 근육층끼리, 진피층은 진피층끼리, 그리고 마지막에 표피층은 표피층끼리 실로 꼬매주고, 그렇게 정확한 자기의 층을 맞게 원래 짝을 찾아서 그 부위를 딱 맞춰서 꼬매주는 걸 이제 말을 하고요. 사실 나중에 흉터가 많이 남는 경우는 요 층을 정확히 잘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딱 평행하게 맞추기 되게 어렵거든요. 저희 성형외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쪽을 단단하게 해주면 겉에 쪽에서 피부를 꼬매는 실은 정말 얇은 실로 꼬맬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쪽을 단단하게 꼬매지 않고 겉에 쪽에서 힘을 줘서 피부를 당기려고 하면 사실 두꺼운 실로 들어가야 되고, 바이트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물어야 되니까 나중에는 그 상처는 붙긴 붙었는데 그 겉에 쪽에 있는 실밥, 자국 때문에 흉터가 더 크게 남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봉합을 할 때도 사실 이제 흉터를 줄이기 위한 봉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형외과적인 기술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흉터가 덜 남게 이제 봉합을 하고, 그 날부터 흉터가 덜 생길 수 있도록 그 흉터를 좀 작게 해주는 주사들을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은 그렇게 봉합하고 화상풍 예방주사나 뭐 항생제 주사 같은 것들이 예방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얼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후에 실밥을 풀게 되고, 실밥 푸는 날부터 흉터 치료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단 열상은 뭔가에 다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미용 성형수술보다는 감염이나 염증의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예방적으로 먹는 처방전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예방적인 항생제가 나가고 있는데 그거 잘 챙겨 드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처 소독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되도록이면 시간이 되면 병원 오셔서 소독 받는 걸 권유드려요. 왜냐면 집에서 하다 보면 정확하게 소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뭔가 안 좋은 사인이 있는데 그거를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뭐 2, 3일에 한 번이라도 실밥 풀기 전에 병원 오셔서 소독 받으면서 상태 체크하고 깨끗하면 괜찮고 만약에 좋지 않으면 그때라도 빨리 뭔가 처치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잘 소독을 하는 게 중요하고 당연히 이제 손으로 만지지 않고 얼굴 부위라면 그 실밥 뽑을 때까지는 세안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병원에 올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고 어떻게 병원을 와야 좋을까요? 일단 열상은 지금 다쳤는데 바로 지금 꼬매야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보통은 저희가 한 24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24시간 이내에만 꼬매면 사실 특별히 다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찢어진 부위에서 만약에 피가 많이 난다고 하면 그 부위를 깨끗한 멸균된 꺼즈로 좀 꾹 누르시면서 일단 지혈을 하시는 게 좋고요. 바로 병원에 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혈이 다 된 후에는 그냥 만지지 마시고 간단한 연고 같은 거 하나 바르시고 그냥 테이프로 붙여 놓으신 다음에 병원으로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이제 뭐 얼굴 부위가 다친 경우에 뭐 날카로운 걸로 다쳤을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뭐 어디에 부딪혔다 아니면 넘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부위에 따라서 뭐 이마나 코 같은 경우는 얼굴 뼈에 골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부위에 따라서는 얼굴 뼈 엑스레이나 CT를 꼭 찍어서 골절의 유무를 확인을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열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다쳐서 피부가 찢어진 경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급처치 잘 하시고 봉합이 가능한 가까운 병원 잘 찾아보셔서 24시간 이내에 치료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상상을 현실로. 지금까지 소울성형외과 대표원장 엄수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